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화면 좌측편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가, 이런, 계산 작업하려시고, 시트 이동 관출을 통해서 텍스트라는 시트 찾으시고요. 아마 뒤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113페이지.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4번 갈게요. 4번. 표사, 표사. 문제 4번. 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마음속으로 좀 읽어주시고. 자, 표사에서 학과 확인하시고,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 데이터 확인하시고,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계산하여,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학과가 헬스케어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일인 경우, HA2015로 표시하고, 레프트로 이 함수 사용. 뭐, 모르는 함수는 거의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제 복습도 하셨을 거고, 그죠? 자, 어, 레프트 왼쪽부터 몇 글자를 뽑겠다. 이어 연도를 표시하겠다. 로어 소문자로 표시하겠다. 전체 문자를. 자,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그다음 함수의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성하러 가기 전에 구조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다. 이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딱 이게 머릿속에 갖춰져 있고, 그 다음, 이제 문제 내용, 이제 식을 작성하러 가는데 그럼 학과를 가져와서 앞 세 글자, left, 상대 참치 인류, 상대 참조, 개별 데이터니까, 콤마 몇 개? 세 개를 뽑는다. 이야기죠. 앞 세 문자. 그리고 첫 번째 삼각형에 이 세 문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소문자로 표시하겠다라고 검정색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를 다 읽는 겁니다. 로워. 잠깐만요. 너무 빠른가요? 오늘까지만. 자, 엔터. 오늘 돌아가서 복습하고 오실 거라고 내일은 좀 어려운 내용,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내용은 좀 다룰 건데 내일은 더 어려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눠서 하거든요, 지금. 자, 요걸 방금 보셨던 요걸 소문자로 바꾸겠다. 로워, 로워, 로워. 그 옆에 뭡니까? 입학일자 연도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와 입학은, 입학일자 연도 데이터는 서로 성격이 다른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n% 연산자가 필요하다. 어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도 여러 번 했죠. 연도를 표시하겠다. 뭐 입학일자. 아,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다른 문제에 계시면 안 됩니다. 같은 문제에 계세요. 한두 발짝 먼저 가시는 건 상관없고. 자, 제가 H16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H16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잠깐만요.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커서가 있는 저 위치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냐면 H16이라고 표시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셀 주소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H16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된다고. 셀 주소 이름. 자, 가로 닫고 엔터. 끝.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을 한번. 그다음 이걸 요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하세요. 그 지금 뭐 같이 실습은 하진 않을 겁니다. 자, 방금 하셨던 문제대로 따라가는 건 요 방식이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세개 뽑고 그다음에 연도 뽑고 그리고 로워 요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취지에 뭐 주어진 함수 다 맞췄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자 세 글자 소문자로 다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취지에 다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 취지를 보면 아마 이렇게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재의 풀이도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로워 프로프라는 거 저번 시간에 하셨으니까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영문자에만 영향을 주지 숫자나 한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숫자나 한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아니, 복습할 때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틀린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음, 자, 표 오로 가겠습니다. 자, 한 3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식도 작성해보시고 해보세요. 정답 맞추세요가 아니고 해보세요.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생각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면 됩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시간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그냥 바로 지나갈게요.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될 구조이고 상대적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코드 값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이꼴 참조 식이죠. 이꼴이 붙어야 되고 상대 참조 그 옆에 뭐가 대시라는 문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다음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생산 일자의 월이.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가 또 연결돼야 되겠네요. 이때는 월을 표시하겠다. 먼스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생산 일자에 있는 셀을 참조해서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쳐보면 이렇게 그리고 연결 그 옆에 또 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옆에 또 인식표라는 데이터가 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M% 연산자. 자, 또 선택하시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사항이 아니네요. 이미지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이렇게. 그렇게 한 후에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세요. 그래서 숫자의 영향, 숫자나 기호, 문자의 영향, 영문자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 문자, 한글, 기호 같은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체를 대문자로 바꾼다. 바꿀 때 영문자에만 영향을 준다. 물론 이 문제를 요렇게 분해서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재, 문제 치시는, 근본적인 치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뭐 이런 문제들 개인적으로 푸실 때, 아, 이것도 정답 똑같이 나왔는데 풀이 방법이 저하고 좀 다르다. 교재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뭐 거의 물어보신 내용에 그 내용도 거의 다 100개 중에 한 99개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자, 이번에는 6표 6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읽고요. 어, 표 6에서 도스 코드 데이터 확인하시고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머릿속에 대충 윤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변환된 문자 뒤에 대시 KR이라는 KR을 추가하여 변환 도스 코드의 그 빈 영역에 빈 셀 범위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MAG이면 MAG-002-KR로 나타내시고 트림 어프 자 어프 함수 사용. 자 트림이라는 함수는 공백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함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눈으로 그냥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예? 그냥 보기에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공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눈으로 자 앞에 보세요. 아니 일단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서 자 렌이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렌 데이터의 길이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렌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여기 9개 맞죠? 네? 9개 방금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옆에 빈 셀에다 이거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공백 제거를 했잖아요. 트림 소스 코드에 대해서 여기까지 적어 보시고 이것도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이꼴 len 이것도 작성하세요. 여기. 그러면 이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7이라고 대답하나 7. 트림 함수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 공백 제거 가운데 있는 공백을 남기는데 가운데 공백이 지금 없죠? 앞뒤 공백만 제거했으니까 9개에서 2개 공백이 2개의 데이터가 날라갔으니까 7개 됐습니까? 네. 요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 내용에 자, 도수 코드를 가져와서 공백 제거하라면서요. 아, 상대 참조, 트림, 상대 참조. 그리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업터 이렇게 한 후
뭐 대시 KR을 붙여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니까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시 KR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에 해당되니까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셨나요? 자, 앞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통계 2시트 찾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2시트 찾습니다. 1번 94페이지 교재 1번. 자, 준비되셨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구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표 1에서 승점, 승점. 확인하셨어요?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혹시 순위 구하는 함수를 아세요? 우리는 시험 준비용으로 랭크점 EQ라고 했습니다. 랭크점 EQ. 요렇게 문제 읽어가면서 함수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자,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승에 표시하시오. if와 랭크점 EQ 함수 사용. 자, 그러면 함수명.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뭐 반복해서 나타날 거고 자동 치우기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적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문제 내용은 뭐 1위, 3위면 결승 진출, 나머지 공백 문자 표시다. 그래서 모르는 함수, 그다음 조건의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값을 뭐 true일 때 값표시, false일 때 값표시라고 해드렸던 그 함수가 if 함수이다. 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문제 내용 파악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그 순서가 결정이 안 나면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등수를 알아야만 어떤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등수를 알아야만. 자, 등수를 구해야죠. 그럼 등수가 하면 뭐라고요? 랭크점 EQ. 아, 넘버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개별 데이터, 개별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뭘 기준으로 이렇게 등수 구한다고요? 문제 승점을 기준으로 등수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각 팀의 승점, 상대 참조, 콤마. 두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전체 자료, 전체 데이터, 전체 성점, 전체 성점. 자, 범위 설정, 이렇게.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여기 강의장에 있는 분들이 저 포함 엑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등수 매길 겁니다. 이 인원 안에서 등수 매겨야 되는 게 논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 범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안 되겠죠. 절대 F4번 기능에서 주소 형태 변경, 절대 참조, 콤마, 순위 매길 때의 정렬 방식은 어떻게? 두 번째 인수 전체 자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성점이네요. 성점은 어떻죠? 높은 성점이 1등 맞아요. 다다익선. 많아야 1등이잖아, 이건. 성점이라는 건. 그러면 높은 성점부터 낮은 성점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그게 뭐라고요?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기세요. 음, 그리고 일단 자동치 씁시다. 그러면 저 각각의 팀에 대한 성점의 기준으로 등수 매긴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게 3등 아니, 1등, 자, 3등 아닌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1등입니까 물어보고 2등입니까 물어보고 3등이니까 물어보면 세 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이걸 한 방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 개가 다, 너 1, 2, 3등 안에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등수값, 저기 등수값 숫자잖아요. 등수값이 얼마? 3 이하이면 되죠. 요렇게 물어봐주면 되죠. 이꼴 1입니까? 이꼴 2입니까? 등수값이. 이꼴 3입니까? 이렇게 세 번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럼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겠죠. 1, 2, 3등 안에 들어가면 아마 1, 2, 3이라는 등수값을 가지고 있으면 true라고 대답할 거고 아니면 false라고 대답할 거고. 그러면 1, 2, 3등에 해당되면 결성 진출자 처리를 표시할 거고 나머지 그 외 나머지는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나머지 그러니까 그 외 반대편은 따로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성 진출 그 외 나머지 따로 조건을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백 문자 됐습니다. 공백 문자 데이터. if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마법사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작성을 하든 간에 이 자리에 뭐가 true, false가 나와야 됩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true, false로 중간 과정에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아, 그러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이 가능한 형태네요. 네? 함수가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콤마. 자,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결성 진출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콤마 그리고 공백 문자 표시를 하라. 가로 닫고 if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다음 표사로 잠깐만 갈게요. 아, 표사는 잠깐만 여기 건들지 마시고 여기 빈 공간에다 작업하세요. 여기다. 그리고 방금 랭크점 EQ 함수 해서 했죠. 똑같이 똑같아야 돼. 똑같이 1, 2, 3등은 결승 진출. 그 외에 나머지는 기록이라는 걸 가지고 기록에 있는 문제 읽지 마세요. 문제 읽지 마세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방금 if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거 결과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기록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교재 내용 읽지 마시고 그냥 요거 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거 꼭 복습을 하고 내일 오셔야 됩니다. 잘 됐어요? 자, 앞에 봅시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응? 시간 맞아요. 시간은 시 땡땡 분 땡땡 초로 나와야 되는 게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이게 시간이라고 해요. 엑셀 입장에서 이거 시간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결합이 돼 있잖아요. 뭡니까? 문자 데이터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본을 보니까, 자, 수식 입력표를 보니까 뭡니까? 형태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엑셀 실력이 늘려면. 데이터의 종류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라고 그랬죠? 표시 형식이란 기능을 의심해 보세요로 했죠. 원본은 요거라니까요.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요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표시 형식 코드라고 해서
엑셀이 넣으려면 정말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데이터 종류가 갑자기 막 바뀌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화면 보시죠. 표시 형식에 시간일 때 HMS라는 코드를 쓴다고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 함수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수, 기본 함수 설명드릴 때. 자, 그러면 이건 CH라는 코드와 시간, 양 쌍따옴표, 그다음에 분이 08이 아니고 08로 나왔다는 건 분을 두 자리 표시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쌍따옴표. 아, 그냥 참고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셀스식 대하상계에 가는 건, 셀스식 대하상계를 표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1,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구리 쿡 찔렸을 때 대답 툭툭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 나온다.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복습. 뭐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마우스 키보드를 해보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나와야 그 컴퓨터는 그건 아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 시간, 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표시 형식. 그럼 이거 데이터, 시간 데이터입니다. 시간 데이터. 하프 마라톤, 시간 데이터. 자, 그러면 일단 등수 매겨야 되겠죠. 조건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의 데이터, 상대 참조, 콤마, 전체 데이터, 전체 기록, 절대 참조, 콤마. 등수 매길 때 내린 차순 방식으로 매깁니까? 오른 차순 방식으로 등수 매겨야 됩니까? 예, 오른 차순 이것 때문에 해보라고 한 겁니다. 왜? 하프 마라톤 기록 경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야 1등이죠. 그럼 작은 값이 1등이다.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눠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오름차순이다. 1. 시험에 10중 8구 내림차순이 나오긴 하겠지만 오름차순도 간혹 나옵니다. 나오면 연습을 내림차순만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랭크함수 다 열심히 하시고 그 하나 때문에 빵점이 나온다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함수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교재의 내용은 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3이냐고 물어보면 되죠. 이제 내용 똑같이. 등수값이 3이냐, 1등, 2등, 3등이냐. 만족한다면 if 만족한다면 뭐 결성 진출. 자, 공백 문자로 있지 아까 뭐 그럼 스페이스 넣어서 이렇게 작업하셔야 되고 쌍따옴표 스페이스 쌍따옴표 가로 닫고 참고용 참고용 그 랭크 함수에 그 순위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중에 여기 문제 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 뭐 또 다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마무리들 하시고 어 처음에 if 함수를 가르쳐 드렸을 때 그 왼쪽 그 비교 값이라는 자리에 그냥 셀 주소만 왔거든요. 아니면 값이 왔거나 이런 일이다라는 거나 뭐 셀 주소 이퀄 7점 엑셀 점수 셀 주소 엑셀 점수 7점 이상이냐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지금은 뭐가 왔냐면 함수식이 왔다고 이 자리에 함수식의 형태가 왔다고.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날짜 이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직 빠진 몇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교재 108페이지고요.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표 1에서 응시 1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 if weekday 함수 사용. 자, if 함수는 뭐 몇 번 하시고 기본적으로 좀 뭐 머릿속에 담고 계실 것 같은데 weekday는 무슨 함수라고요? 아마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아, 잠깐. 요일의 특정 날짜의 요일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표시해 줍니다.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준다. 위크데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있다. 뭐 간혹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평일, 주말이라는 문자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한 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걸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주말인지 아니 평일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요일을 알면 제일 좋죠. 근데 요일을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뭐 있다고?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 주는 함수는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일의 위치값을 알아야 되겠. 근데 어쨌든 요일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요일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요일의 위치값이라는 건 있잖아요. 위크데이. 그런 생각들. 그래서 함수 시간을 애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이거. 자, 응실 참조, 콤마, 상대 참조, 콤마, 달력의 유형은 몇 번이죠? 제발 문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자꾸 제 얼굴만 쳐다보고 제 화면만 쳐다보는 겁니다. 문제 내용을 읽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첫 번째 삼각형에 뭐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문제 푸는 근거는 제 화면, 제 얼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모든 그건 문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단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쓰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의 내용은. 그리고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입니다라는 이런 형태의 달력은 2번 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근거는 다 문제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읽고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파악을 되시려면. 근데 이건 뭐 내용 파악을 뭐 함수를 알아야만 내용 파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수는 부수적인, 제가 보기엔 함수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평일이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건 숫자로 바꾸면 요일의 위치값을 바꾸면 방금 달력 유형 2번 썼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일 값이 어디에 1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4입니까? 5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한꺼번에 5 이하입니까? 방금 하셨던 것처럼 등수처럼 5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죄송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태생이 그런 거, 천성이 그런 거 부분, 뭐 사람들마다 능력이 틀리니까, 그 다음, 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풀일 때 평일, 폴스일 때 주말,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무슨 함수가 떠오르죠? if 조건을 만족한다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문자 표시를 하세요. 아마 쉽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이니까.
뭐 그 대신에 뭐 다른 일들을 잘 하시겠죠. 이 분야만 조금 힘들고. 자, 여기까지도 좀 할만하세요. 이제 구조가 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마무리 되신 걸로 알고 논리 1로 가겠습니다. 논리 1. 저희들 교재는 117페이지.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같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2에서 1차 셀 범위에 가서 데이터 확인하세요. 콤마. 2차 셀 범위에 가서 데이터 확인하세요. 콤마. 3차 셀 범위에 가서 데이터 확인하세요. 뭐 꼼꼼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숫자 데이터구나 그 정도 인지를 하시라고요. 자,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의 결과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저 비어있는 저 공간에, 빈 셀에. if와 오함수 사용. 자, 조건이 몇 개 보이시죠? 네, 조건 찾는 연습 중요하다 그랬죠. 조건이 몇 개 보인다고요? 오케이. 1차 8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가 보이셔야 되고요. 그 문장,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장, 그러니까 2차 80 이상이라는 문장, 3차 80이라는 문장 세 개를 합쳐 놓은 거라고 지금 그게. 됐습니까? 국어 실력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방금까지 조건 한 개였잖아요. 이제 조건 두 개.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따지셔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에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건 오화 조건입니다. 하나 전체가 오화 조건이라고요. 전체. 자, 그러면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를 처리한다고요?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를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조건 이제 한 개, 두 개 이상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내일부터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적이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출발하죠. 자, 이꼴. 1차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80 이상이냐, 콤마 2차 값을 가져와서 80 이상이냐, 3차 값을 가져와서 80, 자, 상대 참조 80 이상이냐. 자, 오화 조건이라고 그랬죠? 오화 조건.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어? 자, 이런 오화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런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if 함수. 어?
아, if. 자, 앞에 봅니다. 자, 이제 여기가 형태적으로 조건이 두 개 이상짜리를 처리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 또 다른 형태는, 뭐 조건에서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이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비교값,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 그랬지만 꼭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트루폴수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오화 함수든 엔드 함수든 뭡니까? 결과값이 트루폴수도 나오죠. 그러니까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콤마 트루폴수 중간까지 트루폴수가 나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자, 콤마 그다음 value if true 만족한다면 합격이나 문자 표시를 하고 쌍따옴 묶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나 문자 표시를 하라. 가로 닫고 그러면 문제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아직 작성이 되겠나요? 다 되신 분들은 문제의 내용을 봐도 엔드가 아니고요. 이제 모두 다 만족이라는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엔드 함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 함수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오화가 아니고 엔드 모두 만족이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보시라고요. 이 내용을.